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세연세 재활의학과 박노 원장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무릎 관절염을 떠올리시죠. 근데 실제 진료실에서 보면 관절염이 아닌데 무릎이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이 아닌데도 무릎이 아픈 대표적인 6가지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데 엑스레이상 관절을 멀쩡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입니다. 말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무릎 앞쪽, 특히 무릎뼈 주변이 아프고 관절을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나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또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거나 스쿼트나 런지 등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할 때, 또는 평발, 허벅지 근육의 불균형, 휴식 없이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중년에서도 러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기의 운동 능력을 과신하여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서서히 늘리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갑자기 오버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실효는 허벅지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 그리고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자세 교정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2주 이상 아프거나 관절이 뻐근하면서 무직감이 같이 동반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동반된 관절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위발 건염인데요. 이것은 무릎의 앞쪽, 안쪽, 정강이뼈 위쪽에 3개의 힘줄이 모이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무릎 밑에서 안쪽을 손으로 눌렀을 때 알 아픈 쪽과 다르게 통증이 유발하며 때로는 부종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장시간 쇼핑이나 놀이공원 등 오래 서서 있거나 아니면 휴식 없이 장시간 보행 후 통증이 유발되며 심하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과체중, 평발 또는 무릎 안쪽으로 힘이 쏠리는 자세,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경우에도 잘 생기는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이 동반되어 거위발건에 과부하가 걸려 중년 이후에서는 더 흔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방으로는 한 번에 너무 오래 서서 있지 말고 반드시 중간중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체중 조절, 스트레칭, 물리치료 등으로 잘 호전이 되지만 통증이 심하고 걷는 게 불편하시면 주사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장경인대 증후군입니다. 장경인대라 하면 골반에서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구조물입니다. 많이 걷거나 뛰었을 때 무릎 외측뼈에 마찰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장경인대염인데요. 초기에는 달리거나 계단, 내리막길에서만 아프다가 진행이 되면 걷기만 해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에서 많이 생긴다고 해서 러너스인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릎뿐만 아니라 연결된 엉덩이 근육 및 허리와 골반의 불균형에 문제가 있을 때 방사통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도록 아픈 경우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원인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로는 운동량 조절과 스트레칭, 장경인대 주변의 힘줄의 체해 충격파 및 외측 측부인대의 프롤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스트레칭 등 충분히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시고 조직의 회복을 위해 자주자주 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릎 아래 통증이 있는 슬개건염입니다. 무릎뼈 아래에 있는 슬개건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농구, 배구, 스케이트, 무용 등 점프와 착지가 많은 종목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무릎뼈 아래에 압통이 있고 제자리 뛰거나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심해집니다. 운동 후 뻣뻣함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장이 청소년기에는 오스구시병이라고 해서 뼈의 성장과 힘줄의 성장에 시간차가 있음으로 생기는 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뼈를 밀고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보통 휴식을 하면 좋아지는데 오래 지속되거나 뛸 때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줘야 2차적인 뼈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슬개건염의 치료 방법은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냉찜질, 슬개건 주변 근육의 강화와 테이핑 요법이 도움이 되며 관절염이 동반이 된다면 체외충격파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의 내측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팔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모양의 연골인데요. 외상이나 반복된 쪼그림 자세나 노화가 생기면 이것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무릎 내부 깊숙한 곳에 통증을 느끼고 붓기가 있으며 딸깍하는 소리, 가끔은 무릎을 구부릴 수도 펼 수도 없는 무릎 잠김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때에 따라서 젊은 사람에게도 축구나 농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 중 부상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뒤틀림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는 다른데요. 심한 경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2차적으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릎 뒤쪽에 물혹이 생기는 베이커시 낭종입니다. 무릎 관절액이 뒤로 밀려나와 무릎 뒤쪽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뒤에 혹이 만져지고 쪼그릴 때 압박감과 불편함이 있다면 베이커시 낭종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 크기가 커지면 드물게 이 뒤로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 마비나 무좀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무릎 원인을 치료하면 낭종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무릎 부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관절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힘줄염, 인대 문제, 연골 손상, 무릎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치료 방법도 질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재활학과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